카드라는 게 참 쓰기가 쉽더만요. 너무 쉽죠? 그리고 전 주차도 호텔에 하고 빵도 호텔에서 사 먹어요. 그럼 10%씩 할인해 준단 말이야. 단팥빵도. 많이 혼나야 돼. 아니 너도 혼나야 돼요. 내가 혼나야 되면 너도 혼나야 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의 큐티포티 에디터 H입니다. 2024년에는 큐티포티를 밀어볼기로 했어요. 불러보세요. 유리버리. 욕 같은데? 유리버리. 약간 욕 같은데요? 자, 여러분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아직 구정 연휴가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요. 그래서 연초에 저의 심리적인 귀싸대기를 때려줄 그런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서 디에디트의 반대말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김짬부님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여배우 같은 느낌으로 등장하는 거 아니야? 오늘 아름다우신데요? 또 여기 온다고, 대형 채널 나온다고 힘 좀 줘봤습니다. 아닙니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되기 김짬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똑 부러져. 또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약간 겁을 내고 있어요. 오늘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 김짬부님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볼지, 나를 너무 쓰레기로 생각하진 않을지. 아닙니다. 많이 혼나야 돼. 아니 너도 혼나야 돼요. 내가 혼나야 되면 너도 혼나야 되고.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요즘에 또 이제 김짬부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짠 PD로 카메라 앞뒤를 넘나드는 기획자도 하고 크리에이터도 하고 너무 대단하더라고. 약간 뭔가 PD의 꿈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앞에서 그걸 좀 발현했었다면 이제 카메라 뒤에서도 좀 발현을 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말을 너무 잘한다. 똑순이! 이거 진짜 똑순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느낌이에요? 첫인상 어때요? 네. 나 이런 거 잘 안 물어봐. 첫인상 어때? 전 사실 디에디트 하면 약간 커리어 우먼 그게 있었어서 잔소리 해달라는 콘텐츠 그 제안 오셨을 때 무슨 잔소리를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사연을 좀 미리 보냈어. 미리 고민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보냈더니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두 가지 감정이 좀 들긴 했어요. 어떤 거? 고민이 되시면 하겠다. 그리고 이거 커리어 우먼으로서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숙명 같은 거 아닌가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뭐 여기서 커리어 우먼인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영상이 끝나버리니까 제가 또 나름의 한 대 치겠다. 약간 짭짭 정도. 혹시 그러면 너무 심할 때마다 한 번씩 때리셔도 돼요. 제가 총 3회까지는 반격 없이 참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짬부님한테 메일로 쓰면서 내가 네, 저 한마디로 해도 돼요? 해도 돼? 저 이거 메일 보면서 이 채널 찐이다. 척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떤 척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좀 놀랬어요. 여기 순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야. 나 가끔씩 산 것 중에 너무 비싸면 하울을 해도 소개 못하고 그래요. 우리 엄마 보고 놀랄까 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도 저의 시점에서 좀 빙의를 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저의 경제관념에 대한 고민을 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제에 깔리는 게 뭐냐면 제가 어쨌든 디에디트를 시작하고 초창기에는 사실 제대로 된 수익을 그렇게 창출하지 못한 채 몇 년 있었단 말이에요. 좀 어느 정도 뭐 벌이가 괜찮다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봤을 때 한 2,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 소비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괴물처럼. 하고 싶었었던 건 원래 너무 많고 욕망이 너무 많고 갖고 싶은 것도 진짜 많은, 난 물질적인 사람인데 이게 벌이에 비해서도 너무 커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경제 관련 콘텐츠 만들면서 김짬부님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잖아. 그때 좀 잘난 척을 했어. 1000만 원 모아봤니? 1억 모아봤니? 이랬는데 그때 나의 자부심은 뭐였냐? 나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이다. 맞아. 저 그래서 그거에 완전 박수 치는 댓글도 그때 당시 달았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박수가 아니고 뺨을 맞아야 될 지경이 된 게 제가 신용카드를 제대로 쓴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애플페이가 생긴 거야. 애플페이를 위해서, 애플페이가 현대카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멋스럽게 더레드 한번 갈겨줘야지 이러면서 연회비도 꽤 센 카드를 이제 만든 거예요. 신용카드라는 게 참 쓰기가 쉽더만요. 너무 쉽죠. 할인이 되는 데가 뭐 주로 이런 데야. 신라호텔, 뭐 하얏트 호텔, 뭐 이런 데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시나요? 갔어요. 원래 저 호텔 가는 거 좋아해요. 뽕을 써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 주차도 호텔에 하고 빵도 호텔에서 사 먹어요. 그럼 10%씩 할인해 준단 말이야. 단팥빵도. 뭐 얼마를 쓰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작년에
토스에서 네가 작년에 신용카드 뭐 얼마나 썼는지 볼래? 이러는데 그러더라고. 이제 더 이상 신용카드를 써도 너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대. 그 맥시멈을 썼기 때문에 없대. 그래서 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카드를.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하니까 소비가 절제가 안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사실 이건 모두가 다 답을 알고 있는. 잘라? 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도 신용카드를 쓰면은 답 없이 쓰거든요. 특히 저도 요즘에 마일리지에 꽂혀가지고 이게 마일리지로 그 업그레이드 하는 맛을 한번 봐버리니까 요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건 되게 좋은 거야 라는 그 이상한 저도. 그러니까 소비가 소비를 부르는 거야. 맞아요. 이 신용카드 회사 놈들이. 신용카드. 이게 체크카드는 남은 돈이 뜨니까 마이너스 개념으로 뜨잖아요. 너 이거 얼마 썼어? 넌 이만큼 남았어. 맞아.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걸 인지하게 되는데 맞아, 신용카드는 쓴 금액을 플러스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일리지 이걸 쓴 만큼 뭐 8마일리지 방금 적립됐습니다 이런 게 뜨니까 저도 똑같이 이건 내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다라는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4년 동안 이런 짠테크 유튜브를 한 사람도 이겨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잘라버리는 게 맞다. 지금 갖고 올까요? 제가 또 10만 원을 추가해서 메탈 플레이트를 샀기 때문에 잘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자른다고 해도 바보들아 여기 뜬다고. 내가 낸 연회비만큼 어차피 백화점 상품권을 줬어. 근데 여기에는 뭐 어떤 함정이 숨어 있습니까? 그만큼 돈을 써야 되잖아요. 20만 원 받았어? 뭐 연회비만큼 받았어? 그럼 나 백화점 가서 20만 원 쓰는 사람이야? 아니지. 근데 그게 거기서 또 돈을 쓰게 되는 진짜 무한 루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플러스 되는 포인트보다는 그냥 바로 차감해 주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좀 더 나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결론은 현대카드 광고 기다릴게요. 안 자르고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이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 더 심각한 건데 네. 제가 며칠 전에 되게 여럿이 만나는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모임에는 이제 저보다 선배인,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이 좀 여럿이 있는 모임이었다면 근데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제가 되게 오랜만에 더치페이를 했어요. 한 7명 정도 만났을 텐데 근데 어떡하지? 이거 더치페이 어떻게 하지? 근데 카카오페이에 더치페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야. 맞아요. 거기 저랑 되게 자주 보고 같이 술 되게 자주 먹는 진짜 친한 동생이 그러더라고. 언니 이거 처음 보지? 그래서 나 처음 봐. 맨날 언니가 사니까 모르잖아. 내가 어쨌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뭐 우리 직원들이랑 만나면 내가 사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사소한 거라도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예약 같은 걸 제가 다 하거든요. 봐봐. 테이블 미리 이렇게 예약해놓고. 내가 다 해놓고 애들한테 어디로 와. 그럼 내가 좋아서 여기를 한 거잖아. 여기가 얼마인지 내 친구들과의 협의가 없었고 내 친구들과는 이게 어떤 막 이렇게 뭐 나누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친한 사이니까 내가 가장 벌이가 좋은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얼마가 딱 나왔을 때 애들한테 얘들아 이거 10만 원씩 내. 이게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계산을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친구들은 저랑 너무 친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상 말을 하는데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습관이 돼서 더치페이를 진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기분 소비잖아요. 뭐 내가 낼게. 됐어. 먹고 싶은 거 먹어. 내가 낼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꼭 내가 뭐 돈이 많고 잘 벌고를 떠나서 내가 그 순간의 기분에 치우쳐서 하는 거잖아. 자제를 못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꼭 베풀고 싶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순간에 나의 허세를 자제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안 그럴 수 있을까? 저는 2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해결된 그 사례 하나가 개모임을 했어요. 아니면은 사실 모임 횟수를 줄인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좀 진짜 즐겁자고 만난 모임인데 거기서 막 계산하고 막 먹고 싶은 술 못 시키고 이거는 나가는 이만 못한 자리가 되더라고요. 걔가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은 게 제가 한 모임에는 걔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저랑 똑같은 애 3명이 있거든요. 매번 자기가 계산하려고 하는 애들 3명이 있어요. 저희 친한 유튜버 친구들인데 저 서울리안 보나고 이렇게 셋 다 이렇게 막 물쓰듯이 펑펑 쓰고 나니까 우리 이제 이거를 한 명이 계속 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 걔를 하자.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 모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얼마나 많이 처먹을 거냐면 이렇게 한 달에 20만 원씩 모은다니. 그러면 좀 그 묘하게 그런 거 있거든요. 소득공제 그럼 누구 걸로 할 거야? 이게 또 있어요. 이게 왜냐면 금액이 커지면. 그래서 이게 또 토스에서 또 좋은 게 나왔어요. 이게 둘 다 카드를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와 대박이다. 통장 내역은 다 볼 수 있고 이게 사실상 이제 커플 통장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둘 정도로 소득공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공제를 따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토스도 추천드려요. 진짜 똘똘이다.
왜 이렇게 똑똑할까? 알겠습니다. 아니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개나 이런 거, 그 모임을 줄인다. 모임을 줄이면 살도 빠지겠지. 이제는 진짜 씀씀이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평일에는 돈을 거의 안 써요. 평일에는 개인적인 생활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일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말이 되면 나의 보상 심리가 엄청나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누구는 막 기념일에 뭐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가. 그럼 난 주말이 되면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야. 막 유행도 캐치업해야 되고 막 요새 유행하는 새로 미쉐린 별 받은 레스토랑은 어딘지 이것도 너무 궁금하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모든 씀씀이가 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돈 모아가지고 1년에 뭐 한두 번 명품 배트 사는 거 너무 좋아 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는 와인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골프 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데 사실 이걸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한번 커진 막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히 진짜 제 90%의 마음은 해도 된다의 마인드긴 해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걸로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고 사실 저는 취향을 가졌다는 게 진짜 너무 부러운 영역이거든요. 경험과 시간과 돈을 써봐야만 아는 거라고 생각해서 전 그게 너무 부러워서 이거는 뭐 사실 큰 고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짠테크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은 저도 이거를 짠테크 채널을 하면서도 갑자기 욜로피가 확 다시 솟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막 오마카세 좋아하고 막 그런데 괜히 막 백화점 왔다 갔다 해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저를 딱 정신 차리게 해준 게 한 끼에 적당한 금액은 그걸 3끼 매일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 한 끼에 적당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끼에 한 끼 10만 원짜리 뺨을 맞은 것처럼 얼얼해 나는 지금. 10만 원? 그러면 이제 30만 원이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면 그걸 한 달로 먹으면 9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괜찮을 때 그걸 먹어도 된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매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주말에 진짜 좋은 날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횟수를 좀 정해보는 거죠. 뭐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짜 이건 뭐랄까 형언할 수 없는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컨텐츠가 되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나를 더 좀 소비 괴물로 만드나? 왜냐면 저는 저의 성향이나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어쨌든 간에 난 소비지향적인 사람이고 저는 서비스를 받거나 좋은 것들을 경험했을 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돈을 벌어본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내가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되게 아낌없이 나를 위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좋은 와인도 먹어보고 좋은 식사도 가보고. 근데 이 욕망은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계속 더 큰 자극, 더 좋은 거. 뭐 오늘 10만 원짜리 와인을 먹고 행복했으면 다음 날에는 50만 원짜리 와인을 먹고 싶고 그걸 두 번째 먹으면 그만큼 행복하지가 않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내가 나를 채우는 게 너무 버거운 거야. 어쨌든 내 돈은 한정적이고 난 이걸로 미래도 준비해야 되는데 경험 너무 좋고 경험 너무 즐겁고 섹시한 일이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계속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가? 그 각 F&B나 어떤 뭐 이렇게 업장마다 채산표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채산표. 예를 들면은 뭐 매출 대비 10%는 인건비, 뭐 15%는 뭐 재료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맛집 레시피 같은 거래요. 결국에 그 레시피를 갖고 있다는 거는 그 업장을, 그 브랜드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지속 가능하게 키워내려면 그런 개념으로 한번 채산표를 세워봐도 좋지 않을까? 지속 가능한 운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 자신의 삶을 이게 되게 좋은 게 나는 지금의 내 삶이 너무 좋지 이렇게 펑펑 쓰는데 어떻게 안 좋겠어요. 누구라도 좋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근데 나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게 작년에 굉장히 씀씀이가 커졌다는 걸 알고 지속 가능한 수준의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사실은 스트레스 받았다가 고민하기 싫었다가 막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조금 벌이가 좋아졌을 뿐이지 어쨌든 내가 뭐 집이 부자인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뭐 탄탄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미래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과 죄책감을 같이 주는 거야. 제가 지금 트루스라는 그룹에서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표인 소정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인생의 삶을 계절로 표현을 항상 해주세요. 그래서 봄의 시기가 있고 여름의 시기가 있고 가을의 시기가 있고 겨울의 시기가 있는데 여름에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가을에 수확하는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나한테 투자해야겠구나. 이게 확 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여름의 시기를 재테크에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재테크만으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름의 시기를 경험으로 채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을에 경험으로 갈 수 있는 그걸로 약간 부를 이룬 그 사람들을 디깅해 보는 게 그거를 목표로 삼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나의 데이로 삼으면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거 없이 오히려 그냥 쫙쫙쫙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되게 선량한 사람이다. 말을 할 때 누군가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단어를 잘 쓰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이러면서 그거를 말해줘. 되게 나이스한 사람이네 정말. 역시 잘 되는 인물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박수 주시죠. 감사합니다. 역시 김짬보다. 사실 질문은 진짜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재테크 관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투자를 조금, 그러니까 투자에만 함몰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소비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듯이 저는 투자도 굉장히 졸라 공격적으로 내가 쇼핑하듯이 한 거야, 주식도. 어떤 날은 막 술 먹고 막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 나는 미래가 없고 테슬라 뿅뿅뿅 술이 여기까지 취해가지고 주식을 막 사. 그렇게 기분 소비를 해요, 주식도. 막 정신 차려보면 돈 이만큼 들어가 있고 막. 그래서 저는 그 질문들을 쫙 봤을 때 결국에 저랑 굉장히 비슷한 성향임을 캐치를 했고요. 저도 완전 기분파기 때문에. 우리 또 MBTI가 같죠? 네, 같잖아요. ENFP로. 극피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경우에는 조언을 구할 진짜 어른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게 막 재테크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약간 그 수준 높은 돈이라고 하죠.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어른이 있거나, 혹은 나 자체가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한번 되어줘가지고 아까 얘기한 H 위에 끝인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나는 그 아까 말했던 체산표대로 이렇게 쓰는 거를 좀 하면은 항상 내 위에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그런 확확 하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지금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거든요. 누가 어떤 말을 해주고 그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려도 사람은 바뀌지 않아. 근데 내 안에 있는 뭘 건드려주는 순간순간 모멘텀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됐던 게 몇 가지가 있고, 뭐 공감이 됐던 것도 있고 안 됐던 것도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조금 어렵지만 뭐 아까 말했었던 것 중에 뭐 개를 하고 그 횟수를 줄이고 그래야 지속 가능한 관계가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너무 다행이다. 그럼 혹시 저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없으셨어요? 반대로? 질문 보면서 진짜 불안하신 건가 궁금했어요. 진짜 불안하면 나한테 투자를 나도 그렇게 너무 과감하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투자와 경험 투자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되게 공부처럼 보는 채널이어가지고. 우리를 공부처럼 본. 와. 본다고? 경험, 취향과 경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다 비슷한 마음으로 볼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가 불안이고 뭐 이런 거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뭐 소름 끼치게 불안하다라고 하기엔 그런 성격이 일단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막 소름 끼치게 불안을 느끼는 성격은 아닌데, 근데 어떤 경보가 내 머릿속에서 울리고는 있는 거지. 경보가.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 돈을 더 적게 벌었을 때 이 회사를 키우고 이 회사를 성장시키기에 갔을 때가 아무 불안도 없고 내 삶을 내가 100%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오히려 너무너무 지금보다 더 과로했고 너무 지치고 번아웃이 오고 이래도 그때는 흔들림이라는 게 없었어요. 방향이 계속 이렇게 뻗어 있어서 여기를 달리기만 하니까. 근데 지금 와서 오히려 더 그래서 이 다음은 뭐지? 나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나에게 얼만큼 베풀어야 되지?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얼만큼 베풀어야 되지? 내 한 몸만 책임지면 아무것도 겁날 게 없지. 그래서 저희가 이게 결국 다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커스 전이라고 데스크 라운지 기획하면서 4단계 일의 여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시작하는 단계, 두 번째가 학습하는 단계, 세 번째가 한계에 부딪혀서 컨덤 첨부하는 단계, 네 번째가 지속하는 단계인데, 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가 정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단계인데, 그때는 그 약간 투자자를 만나거나 조력가를 만나거나 코치를 만나거나 셋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빌 캠벨이라는 코치가 스티븐 잡스랑 일요일마다 맨날 막 아침 산책하면서 스티븐 잡스도 계속 한계에 부딪히는 거. 이게 맞을까? 이게 틀린 건 아닐까? 그때마다 그 코치가 있었대요. 이게 또 애플 디에디트니까 여기 저희랑 산책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양계천 걷자. 너무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컨텐츠 찍으려고 했다가 나 너무 진심으로 제가 그러니까 너무 지금 진지해진 약간 거 아니죠? 상담 온 거예요. 상담을 받아버려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지금 제가 너무 개인적인 영상으로 만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지만, 이렇게 김짜부님을 모셔가지고 지금 큐티포티가 된 저의 경제적인 고민이랑 저희 개인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김짬부 채널에 가서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짬부님이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디에디트 채널 그리고 김짬부 채널 모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인사해 주시죠. 오늘 이야기가 뭔가 정말 한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두에 다 각자 조금씩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서 그 지점들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나머지 고민들은 또 디에디트 채널 혹은 김짬부 채널에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 만날게요. 안녕! 약간 나 힐링된 기분이. 진짜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해.
사부님 저희 산책해요. 양재천. 장재천. 양쪽에 기센 언니들이 붙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